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필러가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니고 몇 년이 지난 뒤에도 30%는 남아서 자가 조직으로 대체가 된다. 실제로 저도 녹이는 주사를 놔도 완전히 녹지 않아. 이보시오, 의사 양반! 코 필러 하신 분들이 코 수술하려고 오신단 말이야. 예전에 필러 했던 거를 녹이는 주사를 놔드리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녹지만 완전히 안 녹고 조금 남는 경우도 있어. 환자분들은 그러기를 원하잖아. 예를 들어 팔자 필러를 했는데 필러를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좀 오래 가는 거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이게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남는다, 그 얘기 들으면 좀 겁이 나기 시작해. 그치? 오래 가는 건 좋은데 남는 건 무서워해. 뭐가 다르지? 우리 어제 있었는데? 거기 좋잖아. 여보, 이쪽으로 가야지. 참 예쁘다. 와, 이거 되게 맛있다. 뭐야 이거? 바닐라 라떼. 바닐라 라떼? 이거 가져가니까 500원 깎아주지. 텀블러 있으면 200원 할인이고. 200원 할인이야? 맛있네? 여보, 근데 나 요새 내 주변에 나한테 필러 때문에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 몰라서 나 못해주겠더라고. 그 필러가 몸속에 남는다, 그거 위험하다고 그런다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주변에서 필요한 친구들 많잖아. 많지. 근데 그 친구들은 뭐래? 자기는 어땠대? 그런지 저런지 모르고 한다는 거지. 그런 소문 이야기들이 좀 있으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하는 거 아닌가 막 이제 그렇지. 걱정들 하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필러가 이동되는 경우도 있어. 뭐요? 근데 그거는 필러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술하는 방법과 용량의 문제야. 그리고 이제 누가 어떤 층에 어떻게 시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지죠. 몇 년 전에 어떤 원장님이 관련된 영상 올렸던 적이 있었어. 근데 그 영상에서 한 저널을 가져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에서 그 원장님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필러를 하면 우리 몸에서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남아서 어디론가 막 이동이 된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영상을 만들었더라고. 근데 나도 필러를 막 이렇게 많은 용량을 부적절하게 많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입장이거든. 그래서 나는 처음에 그 영상 보고서는 나랑 생각이 좀 비슷하네? 그 생각했어.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원장님이 예를 들었던 그 저널을 한번 찾아봤다? 근데 그 막상 그 저널을 찾아보니까 그 저널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 그게 반전이었어. 그 저널의 내용은 뭐였냐면, 필러를 주입을 하고 경과 관찰을 했더니 한 달 정도가 되면 폭은 1.8배가 넓어지고 높이는 3분의 2로 줄어든다라는 내용이었어. 그런데 주입하는 방식을 볼루스 형태로, 그러니까 덩어리로, 필러를 덩어리로 주입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필러가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니고 몇 년이 지난 뒤에도 30%는 남아서 자가 조직으로 대체가 된다. 그러니까 볼루스를 하게 되면 볼륨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볼루스로 주입하는 게 좋다. 이런 내용의 저널이었어. 전혀 다르지.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필러는 완전히 우리 몸에서 분해되지 않고 남아서 어디론가 이동돼서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필러는 많은 용량을 주입을 하면 실제로 저도 녹이는 주사를 놔도 완전히 녹지 않아. 이제 코성형 같은 거 하기 싫으니까 코필러 많이 하시잖아. 근데 코필러 하신 분들이 코 수술하려고 오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전에 필러 했던 거를 녹이는 주사를 놔드리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녹지만 완전히 안 녹고 조금 남는 경우도 있어. 코필러나 턱필러는 나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 왜냐면 나는 연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코나 턱이나 이런 데 많은 용량 볼루스로 주입이 된 필러는 시간이 지나도 다 흡수되지 않고 어느 정도 남는다는 걸 난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그 모양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면 상관이 없는데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남게 되면 그건 좀 골치가 아픈 문제가 되는 거지. 실제로 코필러를 이렇게 한번 하게 되잖아. 처음에는 모양도 오똑하고 괜찮아, 수술하는 것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덜 들고. 그런데 그 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달이 지나면 폭은 1.8배가 넓어지고 높이는 3분의 2로 준단 말이야. 그러면 오똑했던 코가 어떻게 되겠어? 좀 넓어지겠지? 그리고 낮아지고. 그러면 환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필러가 다 녹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볼륨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필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당장은 좀 콧대가 높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퍼지면서 낮아져. 그런데 그 볼륨 자체는 변한 게 아니야. 모양이 변한 거지. 높이와 폭이 변한 거지 전체 볼륨 자체는 변한 게 아니야. 그런데 거기다가 또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점점 퍼지게 돼서 실제로 코필러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미간만 딱 보면 알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코 상담 오신 분들한테 필러 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래. 어떻게 하세요? 그러고 난 딱 보면 알지. 턱 같은 경우도 그래. 턱 뾰족하게 하겠다고 처음에 필러를 하게 되면 되게 처음엔 뾰족해 보이고 앞으로도 돌출돼 보인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뾰족한 느낌도 줄어들고 퍼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V라인이 좀 무뎌지게 되는 거지. 그럼 환자분들은 필러가 녹았네? 그러고서 거기다가 또 필러를 해. 또 넓어지고 무뎌지고 그럼 또 필러를 해.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이 필러가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 턱은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앞으로 돌출이 돼야 되는데 무거워지면 이게 앞으로 돌출되는 게 아니라 팔아웃 턱처럼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돼서 되게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될 수 있어. 그런 분들도 많이 봤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일단은 좀 되게 네, 남는다. 남지. 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전원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필러라는 게 볼륨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런데 볼루스라는 방식으로 주사를 하면 필러가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흡수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부는 남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던 볼륨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볼루스로 시술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 그 전원에서는. 근데 이제 그거를 환자분들은 그러기를 원하잖아. 예를 들어 팔자 필러를 했는데 필러를 뭐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 좀 오래 가는 거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런데 이게 완전히 흡수되지 않고 남는다, 그 얘기 들으면 좀 겁이 나기 시작해. 그치? 오래 가는 건 좋은데 남는 건 무서워해. 뭐가 다르지? 사실 같은 거거든, 그게. 오래 가는 거랑 남는 건. 근데 우리가 의도한 부분, 의도한 정도만 남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좋은 거지. 그래서 실제로 팔자 필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드리다 보면은 점점점 주기가 길어져. 처음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다가 조금 남으니까 그 다음에 한 1년 반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점점점 주기가 길어진다고. 처음에 너무 많은 용량을 해서 얘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딴 데로 이동된 상태에서 그렇게 남으면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겠지. 그래서 처음에 시술할 때 너무 많은 용량을 하면 안 돼. 언제나 필러는 적당한 용량을 해야 거기에서 한 30% 정도가 남아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너무 막 한쪽에 막 2cc, 3cc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됐는데 얘가 이동이 됐어. 그래서 이동이 돼서 거기에서 자가 조직으로 변성이 돼서 남게 됐어. 그러면 좀 피곤한 일이 생기지. 그래서 이제 이 필러의 성질을 알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라는 것은 순전히 이제 시술자의 어떤 역량과 경험과 이런 거에서 결정된다고 봐야 돼. 필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네. 뭐 세상 일이 다 그렇잖아. 보면 이 칼이라는 게 강도 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지만 의사 손에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돼. 똑같은 거야, 필러도. 필러를 시술받는 분들도 또 필러에 대한 오해를 하고 막 필러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필러는 정말 도저히 할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무슨 뭐 뼈를 녹이네 어쩌네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다들 깜짝 놀랐지. 맞아. 그 뼈 녹인다는 얘기도 있었거든? 그 영상에서는 저널에 그런 게 발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건 이제 저널에 발표된 게 아니고 중국에서 케이스 리포트가 됐던 건데, 저널하고 케이스 리포트는 완전 다른 거거든?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이었어. 중국 케이스 리포트였는데, 필러를 주입했더니 그 팔자주름 부위였던 것 같아. 그 부위에 뼈가 이렇게 꺼진 그런 모양을 이제 케이스 리포트를 했더라고.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케이스 리포트가 나는 그럴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다고 봐.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는 뼈를 녹이는 게 아니고 뼈의 모양이 변한 거라고 봐야지. 우리 뼈는 살아있는 세포야. 단단하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뭐 죽어있는 조직 같지만 실제로 뼈는 살아있는 세포 분열을 하는 세포거든. 그래서 뼈 세포는 계속 죽고 다시 만들어지고 죽고 다시 만들어지고 그걸 계속 반복하거든. 근데 이렇게 압력을 주면은 그 부분은 뼈가 재생이 안 된단 말이야. 멀쩡한 뼈를 막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고 침식하고 그게 아니고 그 부분에 압력을 줘서 뼈가 재생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뼈가 변형이 되는 거지. 원래 필러가 좀 젤 타입이잖아. 근데 이렇게 부드러운 필러 말고 아주 단단한 필러를 주입했을 경우에는 그게 뼈를 압박할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뼈의 재생이 안 되니까 마치 파인 것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침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결국에는 그것도 필러가 문제가 아니라 필러를 무리하게 많이 주입을 한 거가 문제지. 그게 중국에서 있었던 케이스 리포트거든. 그래서 뭐 중국은 뭐 무슨 일이든 벌어날 수 있는 나라라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냥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까지 시술하는 병원이 있는지는 뭐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케이스 리포트를 보고 좀 경각심을 갖고 좀 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난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해. 필러를 안전하게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고 한다는 얘기인데 어느 부위가 좀 필러하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부위가 될까? 나는 필러는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주름을 채워주는 주름 필러가 있고, 어떤 얼굴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성형 필러가 있다고 생각해.
주름 필러는 이제 흔히들 뭐 팔자주름이나 이마주름 이렇게 이제 피부 표면이 패인 그런 주름엔 솔직히 필러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 물론 요즘에는 콜라겐 주사들도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도 개선시킬 수는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까지는 필러 말고는 그 피부 표면에 있는 주름을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이 필러로 코도 높이고 턱도 만들고 뭐 앞광대도 볼록하게 하고 관자놀이도 채우고 그런 얼굴 형태를 바꿔주는 성형 필러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서 필러 사용량도 많아지게 됐지. 그런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그리고 또 실제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는 이 주름 필러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 대부분은 성형 필러. 성형 필러를 했을 때 그게 좀 어색한 모양이 되고 또 녹이고 싶은데 안 녹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건 대부분 성형 필러의 문제라고 봐야지. 뭐 그래도 뭐 성형 필러 하는 병원 많이 계시고 뭐 그에 대해 또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원장님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는 성형 필러는 안 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수술하는 게 낫지. 근데 그리고 수술이 무서우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필러를 하셨던 분들 중에 녹이고 싶어서 주사를 녹였다. 근데 아까 다 안 녹는다고 했잖아. 그럼 그게 남은 필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얼마 전에 우리 병원 오셨던 분이 안면 거상을 하기로 하셨는데 그분이 필러를 굉장히 많이 맞으셨던 거야, 얼굴에.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빵빵해. 그리고 땅땅해. 피부가 땅땅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래서 이 필러 녹이는 주사를 되게 여러 번 해드렸어. 왜냐면 그 상태에서 리프팅을 할 수가 없어. 피부가 돌덩이라서 아무리 당겨도 올라가지가 않아. 그래서 주사를 몇 번 놔드렸는데 그러고 나니까 좀 부드러워지고 말랑말랑해지긴 했지만 완전히 다 볼륨이 줄진 않더라고. 안면 거상은 어차피 절개해서 이렇게 내부를 보면서 수술하기 때문에 일부 눈에 보이는 거는 이렇게 좀 제거하면서 할 거야. 이런 수술하는 경우가 아니면 일부러 살을 째고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흉터가 생길 수 있잖아.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도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한 게 아니야.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렇게 무리한 필러 시술을 하지 않는 거. 나는 그게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필러를 많이 주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지만 이 필러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냥 필러 하면 무조건 다 피부 빵빵해지고 좋아지겠지 그런 생각을 조금은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필러를 녹였잖아? 그럼 그 녹인 필러는 이 피부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막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 그렇지. 그렇진 않고 보통 필러는 그 녹이는 주사로도 녹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면서 그냥 흡수가 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든 간에 필러가 녹으면 이 필러는 우리 혈관에서 흡수가 돼. 혈관을 통해서 흡수가 된 다음에 그게 우리 간이나 신장을 통해서 분해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소변으로 다 배출이 돼. 다행이지? 아이고 이제 해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이제 들어갈까? 우리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우리 저녁 뭐 먹을까? 아니 저 더우니까 콩국수를 먹어. 어제도 먹었는데 나는 콜 너무 맛있었어 콩국수. 또 먹자. 가자. 끝.